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홍성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덴부르크의 사람들을 봤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지겹다 할까, 또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이 부덴부르크 사람들이고, 번역된 책도 제가 번역한 것밖에 없는 반면에 토마스 만의 그 마이사는 뭐 읽어보지는 않더라도 제목은 아마 다들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독일어로는 자부 베어커라 그러는데, 자부가 마법, 마술이고 베어커가 산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마법의 산이 좋은데, 아마 처음에 그 일본 영향으로 마이산으로 하지 않았는가. 아까 말했던 그 각봉록 선생이 번역할 때, 네, 우연히 제가 그 집에 보니까 뭐 안쪽에 처박혀 있던 1978년도에 나온 이 책이 있더군요. 이걸 그때부터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이 띠지에 제가 번역한 보면 뭐 그 마이산을 30년 연구한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거는 30년 동안 이것만 한 게 아니고 30년 전에 이걸 봤다, 이거를 이제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띠지에 있던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 이것밖에 공부 안 했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예. 영어로는 이게 매직 마운틴이죠. 예. 우리나라는 번역이 좀 늦게 되었죠. 78년에. 그 다음에 80년대 홍경호라는 분이 번역했는데, 그럼 책이 별로 안 좋고 또 뭐 문장이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08년 정도에 하면서 이 얼류 문화사에서 일본어로 나오면서 많은 그 히트를 쳤다 할까, 아주 독자들의 성원을 받은 작품이고, 얼류 문화사에서 일본 타자이자 또 많이 팔리고, 또 얼류 문화사에서도 이 작품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더군요. 그리고 굉장히 권위가 있게 좀 근엄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동서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되니까 좀 좋은 면도 있지만 가볍게 처리가 되었는데, 근데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일본은 1928년에 번역이 됐더군요. 상상을 초월하죠. 4년 만에 번역했다. 그래서 1930년, 40년 지시인들이 열심히 읽었고, 또 1950년도에 그 와서는 이제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도 권장도서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서경식 교수라고 제1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어떤 그 에세이, 뭐 소년이라는 그런 데 보니까 뭐 10살, 12살 때 벌써 이걸 읽었더군요. 독서클럽에서 어떤 여학생이 자기 이야기하면서 마이산 이야기를 하길래, 자기도 형이 있었으니까 형이 집에 책이 있는 것 같았는데, 뭐 집에 있다 하면서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못 읽겠어요. 이거 뭐 12살. 이래.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고등학교 가서도 또 읽어보다가 안 되고, 대학교에 가서 읽어보는데, 그래도 이거 도저히 난공불락이다 할 정도로 그런 지적인 사람인데도 이게 힘들었다. 그리고 또 제일 학자 중에 강상중 교수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도 마이산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더군요. 그것도 또 나섬의 소새끼의 마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하고 마이산하고 같은 비교 연구에서 마음의 산책이라는 아마 제목으로 아주 깊게 파헤쳐 놓은 걸 봤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그 나섬의 소새끼 거의 처음 아주 초창기의 작품으로, 저도 읽어보니까 아주 잘 됐더군요. 아주 근대적인 한국의 뭐 작품에 비해서 심리 묘사가 아주 잘 됐던데, 그 정도로 그 일본에서는 뭐 일찍
50년대에서는 패망하고 나서 근대 일본이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되었고 평론가들도 좋게 평하더군요. 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병 이런 거를 또 문학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게 많잖아요. 항상 뭐 병 앓고 하는 그런 걸 작품에 많이 쓰는데 그 이청준 선생의 그 데뷔작인가 퇴원 이런 것도 병원 이야기 그런 게 문학자들이 뭔가 아픈 이야기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번역되고 50년 후에 우리나라가 번역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그 정도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토마스 만도 좋아하고 헤르만 헤세, 뭐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헤세 정도, 물론 도스토옙스키도 하지만 토마스 만은 어려워. 읽어도 뭐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한 개 한 개 이거 막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유 뭐 납옷을 입은 것처럼 뭐 아주 힘들다 하는데 뭐 아는 거 위주로 그렇게 읽어봐야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토마스 만이 의도한 게 뭔지 잘 알 수도 없는데 자기가 아는 정도에서 그냥 받아들여야지. 아까 말했듯이 그 이면에 있는 지적인 어떤 구애 이런 것까지는 뭐 알기 힘들다면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면 리얼리즘 소설인데 그 배후에는 묘한 어떤 알레고리적 요소를 가지고 보면은 사랑의 에로틱한 소설이다. 그래서 토마스 만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받아들인 것은 뭐 죽음이니 뭐 절망이니 뭐 어떤 그 고통이니 이런 게 아니고 에로틱한 요소를 받아들였다. 이 쇼펜하우어가 에로틱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의지와 표상에서 의지라는 것은 욕망인데 삶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인데 그 중에서 초점이 되는 게 생식기라고 그래요. 생식기가 가장 핫한 게 생식기죠. 그러니까 위, 식욕하고 성욕이 가장 지적인 두뇌하고 반대되는 쪽이 생식기고 가장 이제 지적인 곳이 우리 뇌, 두뇌죠. 두뇌로 우리가 어떤 성적 욕망을 제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만 번번이 지고 있죠, 사실은. 우리 감정에 지듯이. 그래서 그 어떤 뭐 성희롱이랄까 이런 게 제어하는데도 이게 잘 못 이기고 있다. 근데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뭐 천재나 어떤 아주 대단한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기기 힘들다. 우리 감정에 우리가 다 지고 있죠. 우리가 뭐 토론하거나 하는 거 보면 항상 감정으로 정해놓고 이제 머리로 하는 것은 이성은 그냥 합리화, 도구로 쓸 뿐이다. 그게 뭐 이성의 도구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뭐 지역 감정이다. 이 감정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 합리화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동물인 거죠. 그걸 벗어날 수 있어야 순수 직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앞에 이걸 보면은 책에다가 이게 샤츠 알프라고 그때 요양원인데 이게 다보스의 전경이죠. 다보스 하면 뭐 이름은 요새 뭐예요? 경제 포럼 하는 곳이 다보스니까 지금 알려져 있죠. 지금도 뭐 그대로 있다고 그런다. 베네치아의 무대가 되었던 어떤 무슨 뭐 호텔은 뭐 다른 식으로 개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래도 그대로 뭐 있다고 그래요. 목차를 간단히 이렇게 봤는데 뭐 부덴부르크 다음에 토니 크레그 대공전화 베네치아의 죽음.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토니 크레그하고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가들도 애독하는 게 토니 크레그. 베네치아의 죽음은 뭐 영화도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처음 그냥 보면 뭐 하는지 그냥 뭐 밋밋하고 지루한데 그 노래 배경으로 나오는 노래가 누구의 노래예요? 구스타브 말러의 아다제토 이게 잔잔하게 흐르는데
그 감독이 잘 한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게 나고 그 감독도 동성애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처음에 왜 소년을 쫓아다니느냐, 이게 뭐가 이상하다, 소녀 쫓는 걸로 하자 하는데 그 사람 절대 안 된다. 네, 뭐 돈을 엄청 깎아버린다 해도 난 하여튼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소년. 네, 그것도 폴란드의 그 실제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서 내가 그거다, 그 사람이다. 1950 몇 년대 토마스만 죽고 나서 카치아만한테 연락해가지고 진짜 있었다는 거죠. 진짜 절세의 미소년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사형과 질명, 숫자 7이 또 중요하게 등장한다. 또 생성사, 소설, 줄거리. 주된 이제 주인공이 셰텐브린이 나포타 페퍼코론인데 침새는 그 사촌, 이종 사촌이 그 카스토로프 이종 사촌이고 쇼샤는 그 좋아하는 이제 카스토프가 좋아하게 된 좀 퇴폐적이랄까 뭔가 남편도 있는데 다기스탄에 관리로 있는데 뭐 관계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지 맘대로 이제 하는 사람, 문을 콱 닫기도 하고 버릇이 없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부부 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한다. 이런 점에서도 카치아만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다. 그때 뭐 남성한테 완전히 얽매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뭐 해방적인, 좋게 말하면 해방적인 여성으로도 볼 수가 있다. 좋게 말하면. 물론 아프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발푸르기스의 밤이 이제 이 상권의 끝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발푸르기스의 밤, 가면 축제, 뭐 사육제, 이제 뭐 가면을 쓰고 이제 춤추고 하고 또 뭐 어떤 환락의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 파우스트에서 브로켄산에서 환락의 밤이 나오듯이 마찬가지다. 독일은 축제를 열면 남녀가 뭐 그렇게 눈이 맞으면 같이 그냥 가고 그런 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맞아야지 함부로 뭐 폭행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서로 그냥 남녀 관계가 상당히 좀 문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허락을 해준 밤이죠. 또 시간의 상대성,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상권 쓰는데 7개월 걸렸는데 하권 쓰는 데는 6년, 뭐 5개월, 그러니까 압축돼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은 상당히 긴데 그 다음에 직장생활 30년은 뭐 어느 순간 다 지나버리죠. 왜냐하면 뭐 똑같으니까. 여기도 환자들은 똑같은 생활을 하니까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의 정지, 영원한 현재라는 중세 철학적인 뭐 신학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간이 정지돼 버렸죠. 그리고 체온을 재는 7분간의 입에 뭐 물고 있는 이 순간도 정지된 시간, 또 담배, 시가를 피우는 마리아 만친이 피우는 이 시간도 시간의 정지, 결과적으로는 7년이 정지된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어떤 밀봉 교육, 의양원이라는 그 폐쇄적인 장소에서 밀봉, 우리는 뭐 밀봉하면 밀봉 간첩 교육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밀봉 교양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시간의 상대성은 아까 말했듯이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도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간, 죽음. 그러니까 존재 시간도 뭐 항상 죽음에 대한 성찰하는 거 이게 완전히 다 죽음이고 또 시간에 대한 성찰. 그래서 1927년인가 보니까 한나 아렌트하고 하이데거가 같이 뭐 사귀고 할 때 교수와 제자의 관계였는데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그 마이산을 읽으면서 너무나 좋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뭐 100%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핵심이 이제 눈 속에서의 체험인데 스키를 타고 가다가 이제 눈 속에서 어떤 춥고 하니까 기지맥경돼 가지고
사 상태에서 꿈을 꾼다. 그 꿈이 이제 그 소설의 핵심이 되는 게 눈 속의 체험이다. 근데 이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이 아니고 한 3분 2 정도 장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냥 한참 좋아서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다시 하강해가지고 이게 죽음에 대한 애착에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감이 있었어요. 토마스 만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감과 실제 뭐 자살 충동도 있었고 뭐 헤르만 헤세는 여러 번 범행도 했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감은 동생애적인 어떤 성향 이걸 은폐하고 억압하면서 죽음 또 동생애 자체를 죽음으로 봐요. 죽음은 동성애고 또 예술이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삶은 이성애적인 사람은 삶, 어떤 시민 이렇게 대별을 하게 되죠. 근데 자기는 다른 쪽의 사람으로 생겨먹었는데 시민으로 살아가야 남북이 그럴듯한 거죠. 그래서 토니 크루게에서도 어떻게 시민적인 것에 대한 동경하고 하는데 그게 뭐 죄의식을 느끼고 하는 게 다 자신의 어떤 남한테 밝히기 힘든 그런 속성 때문에 항상 죄의식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성찰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는 소녀보다는 소년이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미켈란젤로의 그 다윗상이 있죠. 다비드상. 미켈란젤로도 동성애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교황이 왜 남자를 벌거벗었느냐. 이거 뭐가 그때 당시로서는 안 된다 했지만 미켈란젤로는 이게 훨씬 더 아름답다 했기 때문에 뭐 아름답다 하는데 아름답지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벨베데르 상 제우스의 이것도 굉장히 미소년 상인데 그러니까 그 가스토르프는 아까 요하임 침센의 벗어몸을 벨베데르 상하고 비슷하다 하면서 사촌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청천벽력은 1차 대전이 벌어진 걸 말하고 창작의 원동력은 자기 욕망의 억압. 그게 억압이 강하기 때문에 창작 욕구도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사람은 억압이 없는 사람은 뭐 쓰고 싶은 욕망도 별로 없는데 뭔가 금기가 강할수록 그게 더 세야 되겠다는 우리는 흔히 뭐 구원을 말하는데 뭐 엄청난 종교적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 자살해 죽을 텐데 쓰는 것 행위 자체가 하나의 구원의 과정이 되는 거죠. 뭐 헤르만 헤세도 쓸모로서 구원되었고 그 괴테의 정메테의 구원도 자기는 안 죽고 주인공을 죽였죠. 주인공 죽이고 자기는 살아났다. 다 작품 주인공 죽이면서 자기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니체적인 자기극복, 그래서 어떤 어둠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밝음으로 나옴으로써 진정한 자기극복이 되는데 이거는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도 마찬가지죠. 밝은 세계에서 어두운 세계로 내려갔다가 잘못하면 어두운 세계로 내려가 버리면 우리 대체적인 청소는 타락해 버리죠. 근데 이제 지적으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다시 튕겨져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데미안의 도움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밝은 세계만 있어가지고는 영웅이 안 되는 거죠. 영웅 서사는 항상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이제 영웅이 되는 것처럼 뭐 영웅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대로 세상에서 자기 뜻을 펼치려면 이런 식으로 어둠에서 하나의 그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하나의 예방주사 맞고 싸워서 이겨야 이제 몸이 건강해진다. 그거하고 아마 같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마이산 전에 이제 대공전화를 썼는데 이거는 결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카치야만하고 대공전화. 사람들은 이거 뭐 별로 왜 재미도 없다, 동화 같다 하는데 그 그림부르크를 배우니 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림 형제 동화, 그림 동화를
그림이고 부르크는 성이죠.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데도 굉장히 이 그림 행제가 들어가고 뭐 동화 같은 그 군주가 클라우스 하니힘인데 장애아예요. 그 초기 소설도 다 장애아가 많은데 이거는 불구의 실제 신체적인 장애라기보다도 정신적인 장애를 의미한다. 하나의 정신적 불구죠. 이성애가 아니고 동성애이기 때문에 정신적 불구라고 봐서 또 예술가적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공전하죠. 항상 혼자 고독하고 형식적인 삶에 갇혀 있다. 뭐 왕자니까. 근데 마음은 몸도 뭐 겉으로 장애이지 않. 이건 또 빌헬름 황제가 또 장애하라 그래요. 그때 황제가 또 장애하니까 황제의 모습도 들어가 있다. 나라가 이제 망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장관들하고 노인을 해봤자 뾰족한 수가 없는데 마침 미국의 이제 재벌 슈펠만이 이 나라에 와서 요양하러 왔다. 뭐 몸이 어디가 뭐 관절이 어디 안 좋아서. 근데 그의 딸 이마 슈펠만한테 이제 사랑을 느껴서 이제 둘이 결혼하고, 이 막대한 자본이 이제 나라를 구원해준다. 그래서 이제 다시 행복한 나라가 된다라는 토마스 만 자신의 이야기죠. 토마스 만도 형편없이 그냥 그 미넨에서 출판사 직원하면서 비난한 삶을 할 때 카치아 프링스하임이라는 엄청난 재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마찬가지가 되었죠. 완전 뭐 영주의 삶을 살게 되었다. 물론 토마스 만도 북독의 리벡에 있을 때는 엄청난 재벌이었죠. 그러나 파산하고 그냥 내려와서 소설이네 썸네하면서 혼자 똑같아요. 고독한 삶을 살았고 형식적인 삶에 갇혀 있다. 그렇지만 자기의 본질이 그러한 대양반하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 두 개가 갈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베니치아의 죽음 쓰고 나서 가볍게 쓰려고 했는데 유머러스하게 쓰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약간 비교할 점은 베니치아는 바다가 나오죠. 수로. 여기는 산중요양원 발트 사나토리움이라고. 이것은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서도 숲요양원이라 나오는데 완전히 베낀 거죠. 거기도 나와요. 계속 마이산을 읽고 있다. 계속 읽고 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여자하고 미팅할 때 마이산 펴놓으면 다 놀래요. 야, 이렇게 저런 거 읽다니 나는 뭐 제목만 봐도 찔리는데. 근데 물론 거기는 신경요양원이고 여기는 이제 계력요양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하루키가 엄청 이게 매료가 되었다. 상실 시대 가장 지루한 작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제목은 뭐 많이 알고 있다 그래요. 상실 시대 읽은 사람이. 물론 다른 작품이나 뭐 음악도 많이 나오지만 핵심은 마이산이 나오죠. 작가 아셴바흐 고전 작가고 여기는 조선 엔지니어 카스토르포데이다. 또 폴란드 소년 타치오가 나오는데 뭐 실제 귀족 소년이 있었다 그래요. 엄마하고 같이 해수욕 왔었다. 이게 러시아 쇼샤 부인 클라버디아 쇼샤고, 쇼샤는 뭐 암코양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병은 콜레라에 걸려서 죽죠. 콜레라에 오염된 딸기를 먹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뭐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는지 그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죽음과 친한 사이였다. 여기는 기렉에 걸려서 죽게 되는 서로 대비가 되죠. 유머러스하게 그 사티로스 극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는데 사티로스는 그리스 비극에서 비극이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명랑한 익살극이 나오는데 그게 사티로스 극이라 그래요. 사티로스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그냥 가볍게 하려던 것이 대작품이 되었다. 토마스만 작중인자들은 뭐 병에 걸리거나 죽음, 뭐 예수가 기질, 뭐 자신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마이산을 통해서 죽음, 애착에서 삶과 민주주의로 나아간다. 삶은 이제 죽음에 대한 공감, 애착에서
민주주의, 뭐 뜬금없는데 민주주의는 그 전에는 군주주의자였다 그랬죠. 네, 그 프리드리히 대제를 몸으로 사는 군주주의자. 뭐 다 괴테도 그렇고 쇼펜하우, 니체 다 군주주의자였죠. 예, 그런데 특이하게도 쇼펜하우의 아버지는 공화주의자였으니까 쇼펜하우 아버지는 아주 대단했죠. 예, 한 번은 어디 그 여행 가는데 프리드리히 대제가 아버지를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게 생겼다 해서 너 우리 그 관리로 들어와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난 그런 거 싫어. 내 자유가 중요하지. 너 밑에 가서 내 자유 없잖아. 단칼에 거절했다니까 아주 쇼펜하우처럼 뭐 세상에 어느 놈이 건드려도 프리 대제가 그렇게 하라 하면 얼마나 다 뭐 고마울 텐데 나 자유가 좋고 또 속으로는 나는 그 공화제가 좋다. 속으로는 그게 있겠죠. 예. 그 볼테르 같은 사람을 좋아했죠. 근데 쇼펜하우는 항상 뒤로 쳐졌죠. 만의 50세 생일 연설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50세 생일 연설. 그러니까 1925년이겠네요. 마이산 다음 해. 내 작품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삶의 호의적이다. 죽음과 삶이 항상 죽음과 삶을 대비시키지 말고 삶 안에 죽음이 부속된다. 그렇게 이제 삶을 일부러 받으리라. 뭐 요새 그렇게 말하는데도 죽음을 모르는 단수 소박한 것과 죽음을 알고 있는 것 이것만이 정신 가치가 풍부한 것이다. 네, 이 삶에 대해서만 뭐 얘기하면 너무 무미건조한데 죽음에 대해서 항상 청찰하고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삶이 더 정신적 가치가 있다. 뭐 그런 말이죠. 네, 마이산 소개를 본다면 사촌 요아임을 면회하기 위해 3주 예정으로 산정요양원, 숲요양원을 방문한다. 베르크호프. 항상 7의 3, 7 곱하기 3, 항상 7의 배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자기도 계획정서가 있어서 3주 방문이 7년 세월로 늘어난다. 이것도 7이죠. 7 하면 뭐 기독교에서도 7이 중요하죠. 세계 창조하는데 7일이 걸렸고 또 뭐 초대 교회도 뭐 7개라 그러고 하여튼 7과 관련되는 그런 게 많다 그래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거기서도 7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완전히 그 토마스만을 존경하는 사람이죠. 또 프란츠 카프카 체코니까. 그래서 작품 주인공이 토마스하고 프란츠예요. 프란츠. 그러니까 프란츠 카프카, 토마스만. 그리고 니체. 첫 페이지에 니체의 영혼회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이게 들어가 있죠. 영혼회귀. 20세기 서구 정사를 집대성한 20세기의 문제소설 7년 세월을 통해 삶, 질병, 죽음 시간, 사상적 혼란을 깊이 있게 다룬다. 뭐 이걸 제대로 한 개 한 개 공부한다면 서양의 그 사상사, 철학, 그리고 음악,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예술사, 아까 뭐 벨베데르 상 같은 경우는 그 빈켈만이라는 그 예술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벨베데르 상을 가장 아름다운 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빈켈만도 동성애자죠. 아쉽게도 50대 초반에 동성애 친구의 칼에 찔려 죽고 말죠. 숫자 7의 상징이다. 7이 일관된 흐름인데 뭐 7개월 뒤 발쿠기서의 밤이 나오고 이름 카스토르프나 요아임도 7개죠. 식탁수도 7개, 방버로도 3, 4 더하면 7이 되죠. 묘하게 이렇게 해놓았죠. 카스토르프는 지난번에 제가 그 슈바르츠코프로 착각했는데 우리 국대 기화한 사람이 옌스 카스토르프더군요. 카스토르프라는 성이 있구나. 근데 이걸 보면 뭐 카타스토르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파국, 카타스토르프의 느낌이 들고 나프타는 폭발적인 어떤 나프탈렌의 느낌을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요아힘.
아까 말했던 밀란 쿤데라의 참을성 존재의 가뭄에서도 숫자 7이 비슷하게 이렇게 하여튼 등장하는 게 재미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 한국 참 대단해요. 제목 지은 거 이름도 토마스 브란치하고 이름도 예사로 짓지 않는다. 정말 지독한 사람이죠. 한 개 한 개 엄청 그냥 천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에서 뭐 원고지 한두 페이지밖에 안 쓰고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근데 하이니히만은 하이니히만은 술 뭐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하다가 와서 술이 뭐 덜 깬 상태로 뭐 종일 쓰다가 뭐 지 맘대로 해서 토마스 만 형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좀 경멸하는 게 있죠. 형제인데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르죠. 뭐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나오고 다음에 에세이에서도 두 사람 갈등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진보 보수의 갈등도 두 사람 갈등이 아직 연결이 되어 있어요. 헤겔과 쇼펜하우의 갈등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헤겔의 이성, 그리고 쇼펜하우의 욕망. 이성이 뭐 제대로 정신이 이성적으로 잘 흘러간다 하지만은 현실은 안 그런 거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다. 아까 말했듯이 욕망, 감정이 항상 득세해가지고 그러나 이게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지만 못 이기게끔 우리가 단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욕망이나 감정이 못 이기게 단련해야 되는 게 이게 문학 공부나 철학 공부를 해서 그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 이게 작품 성격은 여러 가지 뭐 그냥 우리는 교양 소설이라 그러는데 한 가지 교양 소설이 아니고 뭐 교양 소설은 또 뭐 발전 소설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나 이게 탈교양 소설의 의미도 있다. 뭐 교양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제대로 된 어떤 성숙, 조화가 아니라 탈교양 쪽으로 가고 있다. 의미라면. 그리고 시대 소설이면서 시간 소설이다. 차이트로만 차이트가 시간인데 시간, 그리고 시대란 뜻도 있다. 이거 시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죠. 카스토르파, 셰텐브리니와 나프타가. 근데 또 아까 하권의 처음에 시간에 대한 성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도 되고 있다. 또 은밀하게는 에로틱한 소설이다. 사랑은 죽음과 맞서며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건 정신 분석 의사가 나오는데 크로코프스키가 항상 강연할 때 어떤 에로틱한, 그래서 여자들이 뭐 부끄러워가지고 못 들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강의하고 있다. 이건 프로이트의 성애에 관련된 그런 분석이고, 또 토마스 만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가장 핵심으로 받아들인 게 에로틱한 점이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동물들은 뭐 먹거나 짝짓기 하는 거 두 가지죠. 짝짓기가 바로 핵심인데 이 작품에서도 환자들끼리 엄청나게 그런 관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 어떤 철학적인 소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는데 뭐 교양 소설의 범죄 되죠. 뭐 빌헬름 마이스터에 이어서 데미안 같은 거, 그다음에 녹세가 하이니히 독일의 전통인데 우리나라도 이청준 씨나 이문열 씨도 이런 걸 받아들여서 교양 소설의 측면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이 커서가 안 움직이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마이산 집필은 간단히 13년에서 24년까지고, 노벨 수상 문학상을 받자 형인 하이히만이 동생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한다. 토마스 만은 인식하는 자로 시작해서 참여적 인간이자 독일을 돕고 하는 지혜롭게 설득한 작가로 거듭납니다. 이건 초기에는 이제 인식하는 자였죠. 인식의 구토. 그러니까 토니 크랙에도 인식의 구토죠. 예술하는 사람은 저 평범한 시민들 보면 쟤들 뭐야? 내 예술이 최고야.
하고 그 이전에 단편들에서도 다 인식의 구토, 뭐 사르트르의 그 인식의 구토 하듯이 네, 쇼펜하우적인 니체적인 인식의 구토인데 그걸 넘어서 이제 현실에 참여하고 독일에 도움된다. 이게 형의 볼 때는 너 많이 컸어 하는 거죠. 처음에 인식하는 자, 얘는 좀 좋게 안 보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쩌란 말이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쭉 알 테고 46년에 토마스 만이 폐에 침륜이 있었는데 카스토르 병이 바로 폐에 침륜이 있어서 그게 7년 세월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기 전에 20몇 년 전에 이런 자기와 비슷한 현상이 카스토르프한테 있었다. 이게 재미있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석회 침전으로 죽었는데 유럽은 물이 안 좋다 그러죠. 그런데 바다이기 때문에 석회가 끼어 있어서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석회 침전이 돼가지고 뭐 다리에 막혔다가 심장에 막혀서 죽었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 맥주를 마시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나. 중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게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이 좋지 않아서, 네. 그 맥주를 마신다. 그러니까 뭐 독일은 맥주 값이나 물 값이나 뭐 비슷하죠. 그게 같죠. 네. 생성사를 볼까요? 네, 이건 1912년에 부인 가치아가 이제 다보스 양원에 입원했는데 문병을 갔다가 이제 의사가 토마스만한테도 진단해 보니까 당신도 뭐 결핵, 폐병 병세 있으니까 입원하세요 했는데 토마스는 이게 뭐냐 황당해서 빨리 도망쳐 내려왔는데 이 주인공 카스토르프는 토마스만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시와 진실에서 진실이 어느 정도 있지만 허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이 경을 바탕으로 이제 사티를 쓰다가 이제 12년 걸렸다. 네, 하루키의 상실 시대에서도 주인공 와타나베가 이렇게 마이산을 쭉 읽고 있고, 여기도 숲양원, 그리고 신경증 환자, 여기도 또 여자끼리의 그 동성애 또 여자도 나오고, 또 전체적 분위기가 비슷한 게 있다. 그리고 그 숲이라는 거, 계속 마이산을 읽고 있죠. 김성옥의 무진기행의 그 구조도, 마이산과 유사한 게 있다. 뭐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논문도 쓴 적이 있었는데, 아주 구조가 비슷해요. 무진기행은 저 강주를 갔다가 순천에 가서 순천 무진이라는 게 순천 마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의 요양원에 해당되고, 서울에서 내려 서울이 하나의 그 미넨 북쪽 함부르크에서 가는 거죠. 함부르크 시민사회에다가 거기는 병의 세계죠. 그리고 그 주인공도 옛날 폐병 증세를 알았던 정세를 발견했다는 것도 있고, 네, 주인공이 아주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서울에 있는 부인이 빨리 오라 해서 3, 4일 만에 서울로 가버리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주인공 카스토르프를 그 할아버지 티나펠 영사가 빨리 돌아와라고 하지만 계속 버티고 거기에 7년간 있게 있죠. 그럼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이제 자유가 되었다라고 하죠. 김성욱 씨가 뭐 마이산을 읽지 않았을 텐데, 이게 60년대 초반인데 마이산 아마 일본 책 번역된 게 읽었을지는 모르겠다.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네, 아무렇게 4주 만에 썼는데 최고의 지금 작품이 되어 있죠. 서울 1960원 그거 하고 저는 두 개가 최고. 나머지는 별로 저는 별로던데, 이거는 대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네, 마이사는 엄청 크지만 주인공들 다 서로 대입해 보면 너무 비슷하구나 하는 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죠. 네, 일찍 시작해서 12년 걸렸는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쓴 거를 고쳐 쓰고 절반 쓴다. 그 다음에 유명한 23년에 스노우, 눈의 장을 쓰고 페퍼코론, 지필 종결, 1924년 9월 27일에. 네. 파우스트는 완성하는데 한 60년 걸렸다 그러죠. 12년 걸렸다. 원래는 한 가볍게 끝내려고 하다가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이라는 그런
보수적인 에세이를 쓴다고 이제 작품을 쓰지 못하고 또 형하고 싸우고 갈등하느라 형하고 이제 싸움하는 걸 이제 잡지에 실으면서 서로 왼수가 되었어요. 아주 왼수도 한 10년 정도 그런 식으로 원수 관계였다. 그래서 토마스 만은 우리가 동양의 어떤 중용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러시아하고 프랑스의 중간, 아니면 스페인하고 러시아의 중간, 독일을 중용, 중간 국가이자 중도를 중요시하는 그런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여러 페이지가 자꾸 가버리네요. 네, 주요 등장인물은 카스토르프하고 쇼샤, 클라버디아 쇼사하고 초등학교 동급생 히페, 프리비슬라프 히페와 클라버디아 쇼샤, 서로 연필 빌리는 거로 두 사람이 이제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거의 정신적으로 동일한 인물로 볼 수가 있다. 또 토마스 만은 손톱에 관심이 많아요. 손톱을 잘 정돈하고 관리하는가. 이것은 어떤 페티시한, 즉 마강수 돌아간 교수도 손톱에 좀 그러한 관능적 이런 아마 예술가적 성향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나 싶어죠. 쇼샤는 암코양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하임 춤시엘은 장교 휴배생으로 이종사천이다. 요하임 춤시엘이 좋아하는 여자가 마루샤인데, 가슴이 크고 항상 실없이 웃는 여자다. 별 의미가 없는 여자예요. 그래도 요하임 춤시엘은 좋다고 하는데 말도 걸지 못하고, 군인이지만 또 군인이 이런 데는 더 소심할 수가 있죠. 그냥 좋아만 하다가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죽고 말죠. 교육자, 멘토, 사부라 그러죠. 세템버린이 나빴다고, 그 다음에 페프코론, 나중에 이제 오게 되는 사람이다. 두 사람이 논쟁, 서로 이제 말싸움 하다가 화가 나서 나빴다가 한판 붙자 해가지고 결투해서 죽고 말죠. 서로 결투했는데 세템버리가 공중으로 쏘니까 나쁘다가 그게 뭐냐 하면서 자기는 자기 머리에 관자놀이를 쏴버리죠. 아주 위험한 폭발적인, 그래서 나포탈렌적인 사람이다. 세템버리는 원래 루이지 세템버리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또 세템버러, 세땅버러, 9월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동성애자와 관련되는 그런 또 함의도 있다니까, 한 개 이름에 너무 아주 파고들면 엄청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도 동성애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두 사람이 이제 그 카스토르프에 대한 지적 구애를 한다. 겉으로는 사상, 내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이제 인문주의 쪽으로, 이거는 기독교, 그리고 또 공산주의, 전체주의적인, 토마스만 자체도 젊을 때는 나파다적인 이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템버리니 쪽으로 오면서 이제 삶으로, 이성으로 돌아오는데, 세템버리는 이제 토마스만 형, 하인히만이 모델이죠. 그리고 의사 둘이가 있는데, 원장, 베렌스 원장과 정신분석 의사 크로코프스키.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등장하면서 첨단, 1910년대니까 첨단 그 정신분석을 동원해서 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프로이트는 모든 문제를 또 성 문제로 환원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몰라도 프로이트는 비인에서 임상 실험을 해보면 여성들이 와서 다 성의학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걸 어떤 해방을 해주면 낫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성에 이제 너무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한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생 트라우마를 얻을 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저거는 폭행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으로 생각해서 짐승한테 한 대 맞았다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 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이걸 안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정신적인 문제를 이제 앓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제 이거는 도덕 문제, 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나라마다 시대마다 도덕이 다른데 그거 가지고 뭐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뭐 독일은 지금 상관없죠. 애 낳으면 다 국가에서 해주는데 파우스트의 경우에는 그레첸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이제 감옥 들어가고 뭐 그 전에 실제 돌에 쳐맞아 죽기도 하고 시대가 바뀌면 도덕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니체도 도덕 비판하게 되는 게 이거 우리나라에만 통하는 거지 뭐 나라마다 다른 우리 조선시대 도덕 많이 다른 거죠. 지금도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억눌리면은 정신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제 처음에 머리말은 뭐 몇 줄 그냥 넣어봤어요.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로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근데 원래는 1차 대전이 일어나기 7년 전에 시작해서 1차 대전 시작할 때 이제 끝났으니까 1907년에서 1914년까지 이야기죠. 네, 아주 자세하고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이 독일적인 토마스 만적인 아주 지루할 정도로 공간, 시간 때문에 재미있거나 지루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이야기를 금방 끝내지 않을 거다. 7일은 부족할 것이고 7개월로도 모자랄 것이다. 지상의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미리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설마 7년이나 걸리지는 않겠지 하는데 이건 뭐 좀 익살적인 자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뭉친다고 볼 수가 있죠. 소설 처음에 이제 한 평범한 젊은이 뭐 아임파크 뭐 평범한 단순한 젊은이가 함부르크를 떠나 다보스로 가는 여행길 3주 예정으로 누군가 요아임 침센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다. 그것까지는 아주 먼 거리다. 서울에서 광주, 광주에서 또 순천, 미친 여자도 보고 또 이정표도 뒤바뀌어 있고 아주 먼 거리로 해주는데 함부르크에서 다보스까지 지금도 멀겠죠. 그때는 뭐 얼마나 멀었겠어요. 아주 영원처럼 먼 공간이다. 3주 동안 머물기는 너무 멀 거리다. 그러니까 3주 예정으로 가는데 뭐 너무 멀리 가는 거죠. 오랜 여러 군주가 다스린 나라. 산 오르내리고 호수를 지나 배 타고 깊은 10년을 건너가야 하는 길이다. 네, 이거는 뭐 저승 가는 길 하나의 하데스하고 연관이 되죠. 네, 이 요양원은 1,500m, 뭐 5,000피트 고지에 있지만은 아주 높은 곳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저승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하데스의 공간이다. 죽음의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탠부리가 이게 저승 지옥 같은 곳이다. 오디세우스라고 비유하고 오세우스도 저승에 가기도 하죠. 네, 뭐 간단히 보죠. 23살의 조선 기사인데 시험 치느라 뭐 입사 시험하느라 힘들었죠. 그래서 요양해야 되겠는데 마침 침센이 사촌이 있으니까 거기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증상이 발견된다. 네, 고지에 가면 우리 약한 미열이 생기고 감기 증상이 생기죠. 네, 이 갑자기 으슬으슬 추워지니까 그때 이제 배우면 뭔가 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사들이 이걸 핑계로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부덴부르크에서도 여자들 그 돈이 없으면 그 시집을 못 간다. 페피나 뭐 세 자매들처럼. 이런 거는 리얼리즘적인 자본주의 비판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탈리아 출신의 인문주의자 세템버리를 만나는데 세템버리는 보지만 너에게 있지 말고 빨리 평지로 내려가라고 항상 방문해. 여기는 죽음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나 러시아 출신의 쇼샤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이제 세템버리는 이성이죠. 이성의 말이 안 들린다. 네, 이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뭐 듣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성이 못 이기고 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프타는 전제정치에 옹호하는 사람이다. 반개인, 반자유. 자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세템버리니와 대립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이제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나름대로 카스트로프한테 감화를 주려고 하는데
카스토퍼는 둘 다 별로 결국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그럴 때 이제 아까 페퍼코론이 등장해서 페퍼코론은 힘을 중시하는 니체적인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생의 활력을 중시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감화를 받는데 그 사람이 참 큰 인물이다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폐병이 나을 수 없다 생각해서 자기가 독을 주입해서 자살해 죽고 말죠.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워지죠. 활력을 중시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까지 다 이제 멘토들한테 별로 얻지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양이냐? 탈교양이 되고 있다. 네. 멘토는 누구예요? 멘토가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텔레마코스인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가면서 아들을 맡기죠. 자기 친구한테. 그 사람 이름이 멘토죠. 예, 맞죠. 그래서 멘토가 이제 텔레마코스한테 상담하고 조언하고 믿음직한 설득력이 있는 좋은 자 역할을 하는 게 멘토. 그래서 이제 멘토르인데 그 멘토가 나왔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멘토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정치 투쟁을 벌이는데 은밀한 의미에는 두 사람이 카스토르프한테 지적 구애를 하고 있다. 육체적 근거는 아니지만 지적 하여튼 구애 행위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템버리미도 계속 뭔가 가르치면서 좋아하는 면이 있다. 물론 우리도 애한테 우리가 내가 좋아 누가 좋아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는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나 요한임 친세는 계속 군 복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리겠다 하다가 결국은 가서 군무에 종사하다가 결국 병이 악화돼서 돌아왔는데 곧 죽고 말죠. 예. 그리고 유양원을 떠났던 발푸르기스의 밤 다음에 이제 소샤보이는 또 떠났다가 또 페퍼코론, 커피왕, 네덜란드의 커피왕인 페퍼코론 하고 돌아와서 서로 연인 관계가 되어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카스토르프는 정말 화가 나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페퍼코론은 워낙 엄청난 사람인데 서로 대항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나이도 그렇고 또 얼굴도 그렇고 이것은 독일의 문학자 하우프트만의 얼굴을 묘사한 모델로 삼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교훈과 감동을 받고 이제 결과적으로 니체적인 자기 극복,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간다. 7년 되었을 때 1차 대전이 발발하고 이제 자기가 교양을 얻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쟁 발발로 튕겨져 나가듯이 내려가니까 이 교양소설의 말이 좀 무색하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마지막에 전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되니까 아마 전쟁 참가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예. 네, 이 다보스 하면 우리가 경제 포럼이 벌어지는 그곳이 유명한데 산장이란 의미다. 예, 이렇게 연금술적 방법으로 어떤 밀봉 교육하면서 사회에 유용한 교양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하면 재미없겠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작이라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작품이죠. 어디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작품이다. 이 마성적 분위기, 마기시한, 이 독일적인 게 또 마기시라 하는데 이 마성적인, 마신적인, 괴테 파우스트에서부터 마가 붙었다. 죽음과 병에 대해 친근감, 원래 이런 거를 항상 자기가 가깝게 여기는데 온통 이제 죽음과 병이 만연하는 곳이죠, 요양원은. 그러니까 자기하고 쏙 맞는 곳에 들어왔고, 게다가, 효샤 부인, 자기보다 몇 살 많아요. 5살 많은데, 하여튼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그런데 이제 루도비코 세텐버리를 먼저 만나는데 이 사람은 그 하인리히 만 비슷한 사람, 인문주의자, 민주주의자. 네, 하인리히 만은 일찍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1904, 5년 정도. 그러니까 1차 대전 이전에 벌써 10년 전에 뭐 독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다 볼 수가 있죠. 네, 이건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뭐 토마스 만은 전쟁 끝나고 겨우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삶과 민주주의. 네, 이 사람은 이제 들어와서 불을 켜요. 네, 그 뭐 육체자 명람 아주 좋은 거. 근데 이게 뭐 지루한 거죠. 이거 뭐 좋은 줄 모르나 이걸 가르치면 누가 따분하게 느끼는 거죠. 불을 켠다는 것은 빛, 그 프로메테우스의 빛. 네, 또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하고 관련이 되죠. 계몽주의를 고치시키는데 항상 이 방이 어두컴컴해요. 카타스트로프는. 이것은 뭐 내면의 상황이 좀 어두컴컴한 상황에 있다. 반개화적 상황에 있다. 그걸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불쑥 찾아와도 괜찮겠죠. 불빛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러는 걸 용서해 주세요. 불을 켰다. 예, 항상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베네치아의 죽음에서도 플라텐의 식구가 있어요. 플라텐 귀족인데 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 이 사람도 동성애 자이죠. 네, 나를 용서해 달라. 항상. 예, 그리고 브래디 대제가 같이 카테라는 그 부관하고 영국으로 도망치다가 이제 잡혔어요. 근데 그 브래디 그 아버지가 카테는 죽였어요. 너 어디 감히 도망치려고. 그러면 대신에, 그러니까 브래디 아직 왕이 되기 전이니까 그 카테한테 내가 이렇게 돼서 나는 살고 너는 죽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뭐 카테는 그 용서해달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나는 죽겠다. 예. 그래서 이제 브래디 대제는 왕비를 얻어서 엘리자베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안 좋아해요. 애도 없고 평생 합방을 안 했단 말이 있어요. 네, 너무 불행한 엘리자베트이죠. 네, 또 여성적이지만 세종대왕처럼 군사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여성적이죠. 이 사람이 폴리트불고 그렇지만 굉장히 땅을 실내진도 빼앗고 해가지고 대제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세종대왕도 좀 유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저 북진 개척하고 비슷해요. 유약하다 해서 뭐 개척 못하는 건 아니더라. 죽음과 삶을 떼어놓고 삶의 맛을 높이면 안 된다. 죽음을 떼어놓지 마라. 삶 안에 부속되어 있는 게 죽음을 봐야지 떼어놓고 죽음을 높이고 삶을 무시하지 마라. 네, 이거는 뭐 토마스만 자신의 생각이죠. 토마스만은 자꾸 죽음에 떼어놓고 죽음에 경도되어 있다. 그러니까 니체도 육체와 정신을 떼어놓지 말고 한계라 그랬어요. 육체와 내적 이원론으로 분리를 시켰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니체는 육체와 정신은 우리 몸 안에 한계 젤퍼스터 자기로 하나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젤퍼스터라 그래요. 영어에 셀프가 되는데 하나로 묶어버렸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몸 하나에 육체와 정신이 있는 거지 이게 떨어져서 어디 정신이 있는 건 아니다. 니체가 말한 게 맞지 않은가. 네, 이 세텐버리는 계속 문학강이에요. 문학가니까 그 환자들한테 뭐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문학하니까 어떤 양조장 아저씨 뭐 마그누스가 자꾸 딴지를 걸죠. 문학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 바이오 나오느냐, 아름다운 품성이 나온다고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걸로 뭘 하겠는가? 나는 실제적 인간이라서 아름다운 품성 같은 본성이 없습니다. 이 말이 맞죠. 예. 그래서 문학이 무용하다는 거죠. 예. 그거는 그 김현 평론가의 글에서도 이런 게 나오죠. 문학이 무용하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안 돼. 그러나 무용하니까 오히려 유용하고 이게 인간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억압하는 것에도 유용한 게 아닌가. 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토마스 만도 문학에서 뭐 하는가. 이 뭐 진짜 내 성향 보면 이 진짜 남들한테 뭔가 해줄 말도 없고 이러는데 항상 문학에 대해 성찰하고 있죠.
문학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여기 있는 환자들은 문학이란 nothing이다. 뭐 그냥 아무 때 빨리 가서 네, 평지로 내려가야지.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죠. 네, 그래서 하나의 또 어리석은 여자가 있어요. 슈테르 부인이라고. 네, 여자는 뭐 병에 걸렸는데 어리석기까지 하다. 이게 최악이라 그래요. 니체가 그랬죠. 원래 그 보통 평범한 사람은 뭐 어리석은 건 이해되는데 건강하고 어리석은 거는 정상인데 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섬세하고 정신적으로 세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니체는 말하는데 슈테르 부인은 어리석기까지 하고 병에 걸려 있다. 이 너무 인간의 비참성이다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요하임 친센이 나중에 죽었을 때 그 음악을 틀었는데 에로이카를 틀었어요. 에로이카가 뭐예요? 그 베토벤의 에로이카를 트니까 스테르 부인이 뭐라 하냐면 자기도 뭐 에로 뭐 아는 것 같아 에로티카 아니냐 하는데 에로티카는 그거죠. 뭐 좀 에로틱한 그하고 에로이하고 다른 거죠. 네, TE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무식을 뽐내는 여자가 슈테르 부인인데 이 여자처럼 병에 걸렸는데 무식까지 하는 이 비참한 여자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쇼샤 부인은 러시아 출신으로 키르키스 같은 인 같은 눈이다. 그러니까 토마스 만이 이런 의견에 매혹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 특히 여성의 눈이 그 미스테리어스한 신비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 매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자는 좀 헐렁벌렁한 네, 그 칠칠맞은 여자다. 늦게 식사에 오고 문을 쾅 닫아서 깜짝깜짝 놀라요. 카스토르브가 오면 뭐 그냥 문을 쾅 닫고 하니까 깜짝 놀라도 저 여자 그냥 탁 쏘아보면서 뭐 저 따위 여자가 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또 방부술이 굴리면 뭐 하는 게 좀 비시민적인 여자죠. 그러나 점점점 싫은데 이게 점점 빠져드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쟤는 아니야 하는데도 자꾸 인간의 모순성이죠. 예. 그래서 외모는 손님 같고 골반이 좋고 가슴도 작다. 예. 이건 마르샤하고 대비되죠. 이거는 소년의 의미. 그러니까 토마스 부인 가치아망처럼 중성적 존재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그냥 뭐 사람 읽으면 뭐 그냥 이런 전혀 의미 없이 읽는데 토마스만 한 개 한 개가 장난이 아니다. 속이 젖먹은 벌레 먹은 같은 모습에 연민 느끼며 저 여자 속을 젖먹은 벌레 먹은 여자다. 그러나 병적인 연민에서 병적인 사랑 그 다음에 집착 저 여자 때문에 난 내려가지 못해.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된 거죠. 세템버리는 그녀 매력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네. 위험한 여자. 쇼샤 부인의 경우는 질병은 방종의 결과가 아니라 방종의 한 형태이다. 방종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자는 방종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네. 방종 그 자체다. 쇼샤 부인은 가면축제 발프루이스 밤에 이제 그전에는 말도 이제 안 붙이고 그때 말 붙이면 존댓말을 해야 되겠죠. 당신. 근데 발프루이스 밤에는 이제 두 말 놓을 수가 있는 시간이죠. 예. 그때까지 기다린다. 술도 좀 마시고 이제 게임 중 연필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이 뭐 돼지 그림을 그리는데 이건 돼지 그림은 오디세우스하고 뭐 돼지 그림 그리고 돼지로 변신하고 이런 거하고 또 인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릴 때 히페한테 연필 빌려달라 한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레고리적으로 라이터 모티프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날 밤 이제 허소부는 나는 이제 고향 다게스토로 돌아갈 거다 하니까 카스토브는 충격을 받는다. 그럼 어떡하느냐 이제.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늘 언제나 사랑했어. 연필 빌리는 행위로 초등 동급생 히피와 연결되는데 실제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네. 이거는 그 리백에 있을 때
가족이 다 미넨으로 이사 갔을 때 자기만 1년 더 있다가 이제 내려가는 그때 하숙 고등학교 교장 집에 이제 빌리 팀피라는 친구 집에 하숙했는데 그 친구한테 연필 빌려서 깎은 부스러기를 자기 서랍에 보존해 줬다 그래요. 이 보존해 준 것은 사랑의 한 어떤 부스러기로 간직했다.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정신이 이상. 그래서 형인 하인히만이 그걸 알아내자 너 정신이 뭐 걸려먹은 녀석이야. 그래까지 뭐 좀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묘한 인간이다. 네. 희패. 실제 인물이 있다. 연필을 잊지 말고 돌려달라며 은근히 유혹한다. 결국 이제 밤에 사랑을 고백하는데 사랑해, 늘 언제 사랑했어. 결정적인 말을 할 때는 프랑스 말로 해요. 예. 말을 놓으면서 프랑스 말, 이 독일 말로 하지 않고, 예. 이런 것도 리얼리스틱 할 때는 뭐 불가 사랑, 뭐 아모로 사랑과 관련되는 걸 하지만 또 뭔가 다른, 네. 비리얼리즘적인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연필 돌려달라 하면서 고개를 획 돌려보면서 싹 가요. 그거는 베네치아의 죽음에서 마지막에 타치오가 고개를 획 돌렸다가 그 해변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헤르메스 죽음의 사자. 그래서 그게 휩쓸려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돌렸다가 하는 것은 유혹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런 거 보면 다 연결되는 거 보면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토마스만 작품 있고 정보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쇼샤하고 그 다음에 카스토르프가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작품 보고는 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하는 사람도 저하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둘이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 하니 그 사람은 아유 그런 게 없던데 하는데 그냥 보면은 잘 모르는데 네. 셰텐버링은 나중에 물어봐요. 석류의 맛이 어떻더냐. 네. 거기서 석류란 말도 아주 복잡해요. 예. 어떤 저성을 의미하는 네. 그런 의미도 되죠. 네. 석류를 먹으면 뭐 어떻게 저성이 남아있고 예. 그런 거 하고 또 성서에서는 석류가 처녀의 몸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저성의 의미, 예. 그러니까 죽음하고 사랑 연계안이 되는 거죠. 사랑과 죽음, 에르소하고 타나토스, 네. 항상 죽음과 사랑 이게 연결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쇼샤 부인과 가치아만 연결되는 점이 이제 쇼샤는 가치아 외적 자아이다. 키르키스의 눈매 매력 포인트인데 가치아의 눈매도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눈매를 자세히 보면은 뭔가 끌리는 면이 있을 것 같다. 토마스만 이 눈에 끌렸다. 물론 뭐 엄청 부자이고 엄청 지식인 여자이기도 하지만 눈매 또 그 아주 잘생겼죠.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 냉소적인 관찰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점은 뭐 카치아만의 모습이기도 하죠. 아주 미녀의 지적인 여자, 거침없고 명석했던 카치아 성격과 일면에 있다. 또 자전거를 타고 또 중성적인 면모가 있다 그랬어요. 토마스 만이 카치아한테 중성적인 면모에 이끌렸다. 예, 토마스 만은 여자를 안 좋아하니까 오히려 중성적인 그런 면모에 그래도 여자지만 중성적이라서 그냥 봐준다. 예. 하여튼 브리시 대제는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은 저번에 말했죠. 삼남 삼녀 충분히 생산적인 활동을 했는데 너무 활동을 많이 했다. 1905년, 6년, 1909년, 10년 그러니까 그 4년 만에 4명을 낳는 바람에 카치아만이 몸이 아팠어요. 너무 과도한 애를 낳고 몸도 약하고 인약한데 그래서 요양을 가게 된 게 이제 다보스 요양원에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녀 출산하고 피로감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예, 이제 효샤도 마음을 주게 되면서 연필 빌려주고 돌려주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허락을 한다는 말이죠. 그 말 안 하면 뭐 왜 꼭 그날 돌려줄 필요 없는데, 그래서 말을 놓으며 사랑을 고백한다. 예, 토마스 만은 하여튼 말을 놓는다는 것은 성적인 또 의미가 있다. 네, 말을 안 놓았다 그래요, 항상. 예, 그러니까 자기 동성애 연인한테는 아마 말을 놓았을 테다. 네. 그러니까 말을 놓지 않고 항상 존칭을, 독일어 존칭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거리감을 아주 멀리 하는 사람이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남들하고. 네.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죠. 나포타가 또 새로 멘토가 있는데, 동구 유태인 출신으로 가톨릭 개종한 유대인인데, 가톨릭 개종. 브리티 대왕학교 교수 출신인데, 뭐 아주 지적이도 기독교 전통, 공산주의 세상 모두의 기반, 초기 낙원의 상태의 회복을 추구하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꿈꾸는데, 현실에서 있기 어려운 것을 꿈꾸고 있다. 공포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신정국가 세워한다. 이건 뭐 스페인적인 신정국가 아니면 스탈린적인 그런 국가가 이게 들어가 있다. 자유를 원칙은 시대착오이다. 이 자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나와요. 자유라는 것은 결국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일 뿐입니다. 진지한 구현은 제적인 질서의 희생 속에 있습니다. 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그 군주주의 시대에는 군주에 대한 자유가 없죠. 네,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된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없고 신정국가에서는 자유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결국은 이제 결투를 하게 되는데, 헤텐브리니가 이런 말을 했다. 흔들리기 쉬운 청년을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유혹하며 윤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당신 태도는 파렴치하며 아무리 엄한 말로 전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그 전체주의적 이런 신정국가적인 걸로 유혹하, 이는 말도 안 된다. 좀 세게 했죠. 그러니까 나포테가 격분을 했다. 이 한판 붙자. 그래서 세템브리니가 세 발자국 내디디며 흑음으로 총을 쏘자. 너 그따위 반칙이다 하면서 나포타는 세템브리 쏘지 않고 자기 관절놀이에 총을 쏜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데, 이건 위험한 나포타의 위험성. 이 위험성은 토마스만 자신에도 이런 위험한 점이 있는 거죠. 누구나 안에 위험한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걸 억압해서 그렇지. 또 페퍼코로닌 사람이 나오는데, 네, 쇼샤가 요한 나갔다가 2년 뒤 커피 농장주 뭐 네덜란드인이라 그러는데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활력을 전파하다. 힘이 최고야. 네, 니체의 힘의 의지. 네, 니체는 생명력, 활력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한다. 삶이란 우리에게 최고의 진정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히 서거나 아니면 철저히 무너질 뿐이다. 페페코로는 두 사람 뭐 정치 논쟁하는 데는 저 뭐 네,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나 이 사람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존재의 그 자체가 아주 풍채가 대단하기 때문에 네, 감화를 준다. 그리고 머리가 하얗고 아주 뭐 불길처럼 올라가고 하는 그런 얼굴만 봐도 네, 뭐 괴테나 헤겔, 하우프트만 그런 얼굴 모습이죠. 그러나 병이 그래도 안 나으니까 활력을 잃을까봐 활력을 잃으니 죽자 해가지고 네, 어떤 뭐 식물에 어디 코브라의 독을 주입해서 자살. 이때 그러자 쇼샤는 이제 영영 베르코프를 떠나버린다. 예. 사실 이 핵심이 이거예요. 세 사람이 싸우는 모델이 있는데, 세템브리히는 하인히만과 공통점이 있다. 물론 그 전에 세템브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루이지 세템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 이름을 따고 뭐 여러 사람이 딴 거죠. 또 얼굴은
또 코시움 이런 거는 니체의 코시움도 이게 들어가 있다. 이 사람은 계몽주의, 빛을 중시하고 항상 불을 켠다. 이성, 진보신념, 그리고 인문주의 정신. 네,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토니 크레거가 처음에 예술을 위한 예술이죠. 네, 그러면 안 되고 역사, 사회, 책임지는 윤리적 행위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말, 언어의 중요성. 네, 반권위주의, 파시즘의 비판적.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다 맞죠. 그러나 네, 그 카스토로브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꾸 오락가락하는데 나프타는 루카치오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1919년인가 루카치를 만나서 대담을 했다 그래요. 토마스 만이. 그래서 그 사람 인상을 봐서 좀 땅땅하고 아주 안경을 안에 그 눈이 매서운 아주 날카로운 눈을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하고 사상은 다르지만 존중할 만한 사람이다. 네. 또 이 사람이 그 헝가리 혁명에 연루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토마스 만이나 여러 그 철학자들이 네, 살려달라고 우리 탄원하기도 했죠. 그런데 계몽주의 비판, 자유주의 불신, 절대 진리의 정치화, 예, 많은 루카치의 세계관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지성과 박식함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니까 자기와 다르지만은 생각은 다르지만은 네, 인정한다는 그 점에서 또 대인적인 면이 있죠. 예, 이 서양에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루카치는 과격한 사실 네, 사람이지만은 사회주의 리얼리즘하고 가까운 평생 토마스 만을 지적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헝가리 출신이니까 독일 정통주의 부르주아 시민 계층의 비판적 리얼리즘에 대해서 존경을 포함해서 토마스 만, 괴테, 토마스 만 아주 존경을 했다. 근데 안 맞아요, 사실은. 네, 루카치는 뭐 아주 과격한 네, 사상이다. 그렇지만 루카치도 러시아 소비에트에 대해서는 왕따 당하고 너는 서구적 리얼리즘이다. 그래서 네,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아니고 비판적 리얼리즘. 토마스 만도 대체로 비판적 리얼리즘으로 치고 있죠. 예. 러시아에서는 뭐 별로 하여튼 왕따 당했다. 그쪽 지식인들한테는. 미넬 페퍼코로는 게르하르트 하우트만이 모델이다. 이건 일찍 그 드라마 작가로 소설 썼지만 네, 그 노벨상을 받았다. 얼굴을 볼까요? 토마스만의 형 하니히만 이렇게 생겼는데 네, 아주 힘이 좋은 남자이다. 이런 남자는 아주 정력이 좋다. 이건 옛날에 우리 조조 얼굴이 뭐라도 하여튼 드라마 보면 이렇게 생겼고 또 마오쩌둥, 귄트그라스 이런 유형이에요. 네, 귄트그라스도 네, 너무 성적으로 너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 에세이를 보니까 네, 토마스 만은 예술가적인 야약한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은라트 교수, 오물 교수, 충보 이런 건 아주 대단해요. 앙리 4세 대표작이 있는데 네, 뭐 푸른 천사 1930년대 푸른 천사라고 영화에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이걸 은라트 교수를 가지고 은라트가 오물이라는 뜻이다. 예. 학생들이 뭐 술집 다녀들으면서 어떤 그 술집 여급한테 반해가지고 막 그런다니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혼내러 갔는데 그 여급에 반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들어 뭐 그러더는 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있죠. 예. 루카치는 네, 게르하르트 루카치 엄청난 사람이죠. 영혼과 형식, 소설의 이론, 역사와 계급의식. 네, 제가 그 몇 년 전에 영혼과 형식을 번역했는데 이것은 마르크스주의로 가기 전에
25살 이전에 쓴 작품인데 엄청난 천재다. 이 사람 뭐 문학 박사, 뭐 경제학 박사, 철학 박사, 네, 거의 뭐 최고의 천재라 볼 수가 있는 사람인데, 예, 점점 마르크스적으로 가면서 소수이론, 역사 개혁의식, 그 다음에 미학에 관한 말을 썼는데, 예, 비슷해요. 코가 엄청 크고 키가 작고 엄청난 천재다. 이 사람은 해뜨기 전 직조공, 네, 노벨 문학상 받았다. 1912년에. 네, 하프트만. 얼굴이 이렇게 뭐 하얗고 엄청난 아주 거대한 얼굴 자체가 인격을 과시하는 사람인데 둘이 알았죠. 토마스 만의 경우. 그런데 나치에 약간 좀 애매하게 해서 토마스 만이 저 사람 왜 저러나 했다 그래요. 좀 정치 순진한 그 우유부단해서 강하게 반대를 못하고 그런 점이 좀 문제였다. 네, 침센의 죽음. 이 사람은 항상 군인 그 자체인데 군 복무를 해야 된다. 삶의 도전에 하여튼 이기기 위해서, 삶에 이기기 위해서 마르샤한테 끌리면서도 감정은 은폐한다. 그러니까 뭐 군인이 아주 뭐 사나이답게 할 것 같지만 또 그런데 소심한 남자도 있다 볼 수가 있죠. 네. 군 공무로 돌아가려고 의사 만류에도 나갔다가 결국 돌아와서 죽고 만다. 자기가 부과한 엄격한 교육 때문에, 예, 결국 파멸하고 만다. 네. 이게 제대로 신축성이 없는 사람이죠. 네, 그 가스토르프는 요아힘의 버섯 몸을 보고, 네, 뭐 엑스레이 찍기 위해서 버섯 보고 감탄하죠. 아, 저게 벨베데르 상을 닮았구나. 예, 그러면서 요아힘한테도 동생애적 그런 버섯 몸에 대해서 황홀감을 느낀다. 예. 그래서 둘이가 사촌이 아니고 이종 사촌으로 만들어 놨어요. 진짜 사촌이라면 좀 윤리적으로 못하니까, 물론 유럽에서는 사촌 가게도 뭐 남녀 사촌 결혼도 하니까 크게 그랬지만 하여튼 이종으로, 예, 만들어 놨다. 네, 그 후반부 하하군의 처음에 시간에 대한 성찰이 나오는데, 뭐 간단히 시간이란 불가사의한 거고 실제가 전능한 활동적이고 동사적 성성을 갖고 있어 낳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뭐 시간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변화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낳는다. 변화를. 네. 그래서 여왕문에서도 뭔가 자꾸 바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소설이 빨라지죠. 처음 3주는 아주 많은 페이지, 그 다음 3주는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 7개월, 이제 상권의 7개월을 쓰는 밤에 그 다음 6년 반은 하근이 6년 반이 훌딱 지나가 버린다. 그냥 뭐 똑같으니까 계속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관념이 일그러졌고 시간이 정체, 영원한 현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간의 상대성, 뭐 아인슈타인도 다 이때 시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인데 우리가 데이트하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죠. 네. 그러나 마이산 읽으면 시간이 안 지나간다. 네, 그게 바로 시간의 상대성.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뭐 금방 12시가 돼버리죠. 여자는 빨리 가겠다 그러고 남자는 아이 금방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 벌써 몇 시간. 네, 이게 시간의 상대성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 아까 눈속 체밀이라는데 서기 타다가 그 어떤 네, 눈보라에서 헤매다가 거의 조남 직전 가사 상태에서 꿈을 꾸는데 남쪽 바다가 나온다. 그게 아주 행복한 남녀가 손잡고 거니는 모습, 네, 아주 맹랑한 남녀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야, 이 우리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마녀가, 아주 늙은 마녀가 화롯가에서 아이를 찢어먹고 있는 끔찍한 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야만적인 그런 위험한 요소하고, 네, 밖에 있는 그런 두 개가 결부되어 있는데 삶과 죽음이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장면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형식과 교양이란 우리 안에 끔찍하고 야만적인 제약인 장치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속의 그 야만적인 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우리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게 된다. 이 컨트롤이 우리 자신도 어렵다. 그러니까 토마스만 자신의 이야기죠. 자기도 어렵게 이런 것을 극복해가는 투쟁기죠. 사실 자기 삶이. 그런 점에서 대단하다 볼 수가 있죠. 하이니히만은 금방 해결했으니까 그냥 별로 인기가 없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그 꿈을 꾸는데 눈 속에서 잠들었고 죽은 것 같았다. 아름다움과 선함을 꿈을 보았다. 시간은 짧았으나 영원했다. 순간적이지만 영원한 느낌을 느꼈다. 또 이것도 영원한 현재와 연관되는데 핵심이 이제 성과 사랑을 위해 죽음이 지배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거의 핵심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뇌학문 자체가 이제 흐르지 않는 시간인데 우리는 시간이 흐르죠. 능 플루언스. 우리의 시간관념은 흐르는 현재다. 과거에서 미래로. 그런데 하이데거의 시간 개념은 미래에서 과거, 미래에는 죽음이 미래에 있죠. 우리의 죽음을 향함, 그걸 항상 염두에 두라 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이제 살아라 하는 게 하이데거의 그 시간과 존재의 이야기였는데 정지된 능스탕스, 시간 흐름을 초월해 항상 지금 영원한 현재 시간의 정지, 중세 신학자, 철학자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 예술이나 심의 면에서는 몰입, 항홀, 무아지경일 때 시간이 정지가 되죠. 그러니까 체온제일 때, 그리고 예술, 어떤 음악 감상, 미술 감상할 때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거. 이걸 이제 쇼표 나오는 어떤 구원으로 봤다. 또 성적인 어떤 무아지경, 이것도 하나의 그 인도에서 말한 밀교에서 말하는 시간관념이 없어진 순간이 있다. 그런데 이때 구원은 순간적이죠. 계속 지속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러나 신학적인 중세 신학자들은 어떤 신의 시간은 과거, 미래가 없이 항상 영원한 현재이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영원한 현재는 인간의 경험이 불가한 초월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래 해석하고 있어요. 정지된 현재에 대해서. 그런데 니체의 경우에는 이런 몰입, 무아지경이 아니고 현재의 강화, 현재를 강화하게 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춤, 이런 거를 이제 영원한 현재로 봤다. 디오니소스적인 광란의 춤에 빠질 때 그것도 무아지경이죠. 정지된 현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소설이 화근에 들어가서는 사는 게 똑같아지고 히스테리컬한 사람, 지루해서 온갖 이상한 놀이에 집중하게 된다. 카드 놀이, 우표 수집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 이제 시기심이 생기고 초조함,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세템브리와 나프타는 결투 벌이는데 그 이전에 또 샤데만과 존넨 샤인이라는 두 사람도 또 결투를 벌이기도 하고 온통 조금만 건드리면 팍 폭발해가지고 결투를 벌이죠. 그래서 토마스 만이 이제 구주산 결점이 마지막에 눈의장이 있는 게 아니라 3분의 2 정도에 있다는 게 하나의 결점이다. 상승하거나 긍정적 체험에서 정점에 도달하지 않고 눈속 체험에서 다시 이렇게 하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상가, 민주주의로 돌아오는 게 그만큼 토마스 만한테는 힘든다는 거죠. 자기는 계속 죽음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동서애적인 그거 결혼했지만 애착이 있고 또 부부 각방 쓰고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겉으로만 이제 민주주의로 가야지, 현상에서만 민주주의, 본질은 계속 문화, 죽음, 그리고 바그너 음악, 바그너 음악도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거는 죽음하고 리베소 토탈하고 사랑의 죽음이죠. 이것도 사랑하고 죽음이잖아요. 사랑의 죽음. 마지막에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만큼 바그너한테 한번 끌린 사람은 평생 가는데 계속 밀면서 안 돼 하면서도 좋은 거는 저거다. 민주주의, 정치, 별로죠,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 벌어지는 게 청천벽력이다. 환자들이 집으로 가고, 네, 카스토로프는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엎조르며, 이 보리수도 바로 죽음 이야기죠. 네, 마지막에 죽음의 길을 떠나서, 네, 죽음이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면서 죽음이 부르는 소리죠. 전쟁은 다시 또 죽음의 모티프, 근본 모티프를 반복한다. 죽음의 세계 축제 하나의 열병, 요양원 세계가 바로 또 죽음의 세계. 이건 무진기행, 무진의 세계가 또 죽음의 세계이죠. 네. 해방은 죽음의 세계가 형태를 바꾼 거. 요양원에서 전쟁터라고 그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이제 인사말 하죠. 잘 가라. 걱정거리 녀석이야. 근데 걱정거리다. 뭐 골칫거리 녀석이다.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은 인간이죠. 이야기가 끝났다. 자네에게 구육자적 애착을 느꼈다. 네, 이제 자네를 볼 수도 목소리도 들을 수 없을 생각하니 손가락 끝으로 눈시울을 살짝 누르고 싶어지는구나. 네, 이 화자가 이제 잘 끝나면서 이런 식으로 또 낭만적 아이러니 비슷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누가 헤어질 때 손가락 끝으로 눈시울을 누르고 싶구나. 이런 말이 이게 나오죠. 또 이제 인사말 마지막에 이제 잘 가라. 자네 앞날이 밝지만은 않을 거네. 전쟁에서 죽을 거고 아마 살아난다 하더라도 자네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뭐 예술가로 살아가지 않을까? 예. 자네가 말리던 사악한 무드에 몇 년간은 죄 많은 춤을 출 것이기 때문이지. 자네가 살아 돌아오려고는 기대하지 않겠네. 뭐 전쟁에 쓰러져 누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병사가 전쟁에 쓰러져서 엉켜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동성애적인 함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동성애를 실현할 수 없는데 죽어서라도 서로 엉켜서 안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그냥 읽어서 뭔 말이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 토마스만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서로 안아준다. 네, 물론 뭐 나폴레옹 군대에서 뭐 여자가 없으니까 동성애 이런 게 아주 많았죠. 우리 궁정에서 여자들끼리 애지배한이 많았던 것처럼 이제 자네는 사랑의 꿈이 생겨나는 순간을 체면했네. 이런 죽음의 축세에서도 비 내리는 저녁을 불태우는 열병과 같은 사악한 불길 속에서도 언젠가 사랑이 샘솟는 날이 올 것인가.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 이제 그 토니의 거래에서도 마지막에 어떤 인간적인 사랑, 평범한 것에 대한 사랑을 꿈꾸듯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언제 이런 게 올 건가 하는데 결국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네, 돌아서는 그런 대전환을 하게 된다. 네. 근데 이 참전이 자기가 결단이 아니라 애국심 이런 게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네, 환자들은 그냥 집에 갈 때 역사의 파도에 휩쓸리니까 이것도 수동적으로 주체적 결단이 없죠. 네, 생의 긍정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상태를 지속하다가 그냥 또 다른 죽음으로 뛰어든다는 점에서 네, 삶과 죽음을 끝까지 버텨내는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되죠. 네, 우리가 말하는 뭐 존버하는 인간이 되죠. 네, 뭐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게 없이 하여튼 삶은 토마스는 자신이 그랬다. 버티고 살아갔다. 이건 아주 복잡한 소설이 된다. 예, 이것은 뭐 요양원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암시 비유 이런 걸 통해서 마법에 걸린 산 동화 속에 네, 이름이 한스란 것도 뭐예요? 행복한 한스, 행운한 한스가 있죠. 예, 한스 임굴릭. 이 한스 거기서 왔어요. 네. 한스 가장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네. 한스 카스토르프. 그리고 식탁아 요리를 차려라 하는 그림 hin제 동화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차려라 하면 엄청 차려주는데 여기서도 식탁이 엄청 풍부하게 차려져. 이건 부자들이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또 바그네의 탄의제 나는 비너스상. 이건 어떤 사랑의 산이죠. 비너스. 또 저성의 하데스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뭐 높은 곳이지만 저성, 하나의 죽음의 공간, 저성이 되기도 한다. 또 말프루이스밤, 파우스트에 나오는 보르켄산이 되기도 한다. 네, 이 파우스트에서 보르켄산은 독일의 실제로 중부 지역에 낮은 야산이 있는데 이게 뭐 마녀들이 불 도깨비를 돌리면서 음란한 육체적 향연을 벌이는 곳이 보르켄산이죠. 그러니까 발프루이스반은 서로 이제 서로 다 짝을 지어서 그렇게 각자의 방으로 가고 또 그날 밤은 쇼샤가 나한테 오라 해도 뭐 별로 흠들 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 어떤 그 친구가 뭐 아는 사람이 독일에 가서 축제, 무슨 뭐 쾰른 축제 이럴 때,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자기 방에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의 또 공자적인 남자는 그거 좀 그렇죠 이게. 여자가 가자 한다 해서 이거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좀 힘들다. 근데 그 다음날 나올 때 보니까 그 방에서 다른 뭐 러시아 남자 같은 남 나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살짝 후회했다 그래요. 오라 할 때 갈걸.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질병과 죽음. 니체가 말했어요. 병은 천재성을 자극하고 천재성은 병을 키운다. 뭐 니체 자신의 이야기인데 슈테르 부인은 어리석은 여자가 병에 걸려 있다. 이거 이상하다. 물론 뭐 어리석은 여자도 병에 걸리지만 우리 기계가 정교하면 병에 더 잘 앓는 건 맞죠. 아주 정교한 두뇌가 다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다. 삶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개는 평범, 성실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거쳐가는 데 이게 천재적인 길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평범하고 이런 길을 걷는데 밑에 이런 데 죽음에 빠져서 나와야 이게 가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밍밍한 글이다. 이것은 그 그리스의 그 영웅서사어도 맞다고도 볼 수가 있죠. 위대한 인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우리 부모는 자녀가 이런 걸 원하지 않죠. 항상 꽃길 좋은 데만 가라고 하는데 꽃길만 걷다가 추락하면은 뭐 이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럼 뭐 자살을 많이 하죠. 아주 잘 나가다가 추락하면 이게 헤어나지 못하는데 이걸 예방주사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좋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인문소설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니시아션스 로만이라고. 그래서 창작의 원동력은 이렇게 뭐 욕망의 억압, 뭐 동성애나 죽음, 하나의 같은 걸로 본다. 예술은 죽음이고 동성애다. 이거 자신의 본질을 억압하면 할수록 예술에 대한 동력은 커진다. 현실 세계는 그 전쟁처럼 처참 부조리한 것이고 그 죽음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억압이 창작의 원동력, 금기, 동성애적 사랑의 번민. 그래서 니체적인 이제 자기 극복, 이것도 뭐 주제, 테마, 핵심인데 두 개가 있다. 직선적인 평범한 길과 보통 사람이 가는 것, 죽음을 뚫고 가는 게 천재적인 길이다 하는데 이것은 데미안의 주제하고도 매치가 되고, 데미안은 1918년에 나왔으니까 시간적으로 비슷하네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그 악동한테 그 시달리면서 거기에서 단련을 겪으면서 솟아나서 초인, 데미안이 되는 거죠. 이 데미안이 일종의 니체적인 초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인공은 하나의 초인이 된다. 그런데 토마스만 주인공도 나름대로 초인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초인이죠. 이것도 자신의 길을 가는, 남의 길이 아니라, 부모가 스승이 가르쳐 주는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칸트의 철학이자 쇼펜하우어 철학, 그리고 초인, 니체의 철학. 이게 다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죠. 헤세나. 그리고 카프카, 토마스만. 배후의 죽음의 위험성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자기 극복이야말로
음산을 결초라는 영혼의 마술을 극복하는 본질이다. 네, 뭐 니체의 그 철학의 핵심이 자기 초급, 자기 극복. 네, 맨 처음에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 네, 아이가 의 삶. 뭐 우리도 뭐 정기적 고성이 되면 아이 같은 사람이 되죠. 어떤 뭐 네, 그 김수환 추경이나 뭐 법정스님, 네, 그런 사람도 얼굴이 아이 같은 모습인데 최고의 고수가 되면 그런 모습이 나온다. 토마스 만도 니체에게서 자기 극복자, 자기 초국자의 모습을 보았다. 네, 항상 자신을 극복해서 우리는 다 그 삶에서 낙타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짐을 지고 사막을 짐지고 가는 우리가 다 그러니까 고통의 삶을 사는 거죠. 뭐 부자든 지가 높은 사람 다 마찬가지다. 네, 높은 사람도 다 그렇게 봐요. 예, 근데 사자는 자신의 길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지가 높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죠. 자기는 뭐 다 어떤 제도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는 죽음을 통과한 제2의 계몽주의. 이게 바로 이제 세템브리니와 나포타를 통과한 카스토퍼 자신의 길이 제2의 계몽주의가 된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제2의 계몽주의. 이것만 가지고는 네, 그 독일에서도 계몽주의 다음에 그 감상주의가 나오고 낭만주의. 계몽주의 밋밋하죠. 맨날 이성 재미가 없는 거죠. 뭐 어째서.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를 다시 통과하고 그래야 제2 계몽주의. 네, 그 니체의 아침노래 독일인의 과거 열정 이게 낭만주의죠. 중세 계몽주의 대항하게 한 건데 이제는 그 계몽주의 새롭고 더 간수신될 수 있다. 이제 낭만주의를 통과하면 계몽주의가 더 자신에 대해서 네, 그 당금질이 되어서 더 강한 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면 평가를 볼까요? 형, 하인히만은 결국은 싸우고 했지만은 형이니까 항상 껴안아 주었다. 그는 토마스만은 분노와 세계 정오 속에서 독일을 지켜왔다. 그 양심은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 마침내 조국에 맞서는 결단에 이르렀다. 네, 조국에 맞선다. 뭐 나치의 조국이죠. 나치에 맞서게 되었다. 예. 나치에 맞서면 죽음밖에 없는데 뭐 상상하기 힘들죠. 그 신들러 이야기 있듯이 예술가 신들러도 있어요. 예술가를 구해내기 위한 신들러. 그리고 하인히만도 도망을 치다가 그 발트 베냐민처럼 저기 네, 피레네 산맥 넘어가지고 토마스만 아들 골로만하고 하인히만이 어렵게 미국에 도망칠 수가 있었죠. 그 과정도 보통 사람은 쉽지 않겠죠. 미국에 뭐 비자 얻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뭐 힘드는데 하여튼 네, 발트 베냐민은 하여튼 그게 잡혀가지고 그냥 자살해 죽고 그 다음 주에 하인히만과 아들 토마스만 아들 골로만이 왔네. 그때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아올 수가 있었다. 예. 하인히만은 항상 더 적극적으로 선봉에 섰어요. 히틀러하고 맞서가지고. 토마스만 약간은 좀 주저한 면이 있었다. 이 사람은 투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적인 사람이라. 루카치는 뭐 대단하게 평가했고 마르셀 라이히 라니체키도 마이산과 친화력을 최고로 친다. 예, 뭐 독일의 교황, 평론가 교황이죠. 앙드레 지히더 아무 조건 없이 네, 우리는 토마스만을 존경할 수 있다. 삶에도 작품에도 실패가 없다. 언제나 정신의 편에 서 있는 참된 휴머니스트이다. 네, 이 정신, 예술가, 면서도 휴머니즘, 인간다운 삶.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회주의, 인간다운 사회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네, 러시아, 뭐 소비에트 그런 스탈린도 아니고, 네, 너무 밋밋한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인간다운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나중에 독일로 오라 할 때 독일도 오지 않고 서독도 동독도 가지 않고 스위스에서 몇 년 살다가 죽었죠.
예, 우리 그 광장의 이명준과 비슷한 삶. 최은훈 선생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제 끝났죠. 네,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다. 토마스 만은 모든 사회 집단에 정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품성은 예술적 성취보다 더 소중하다. 작가로서도 네, 존중할 만하지만 이렇게 그 이제 사회 윤리 책임을 지는 사람, 뭐 아인슈타인도 그랬죠.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 독일 대통령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마이산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네. 네, 생각해 볼 점. 네. 네, 간단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벌써 거의 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네, 토마스 만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네, 북독일의 류벡인데, 한자 동맹 도시로 중세에는 독일의 1, 2위 가는 최고 큰 도시였다. 네. 아버지 직업은 곡물상이면서 명예, 영사였다. 작품으로는 뭐 많이 있었죠. 뭐 부덴부르크나 토니어 크레거. 네, 저도 동문과 오게 된 게 토니어 크레거를 읽고 감동받았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1학년 때 계열별이었어요. 인문 계열로 들어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을 했다 해서 독일로 1학년 때는 독어 2하고 1학기, 2학기 때 독어 2를 했는데 그때 토니 크레그를 했어요. 지금 미친, 지금 봐도 제가 이해를 힘드는데 그 동문과생도 일반 학생인데 제가 볼 때 그 의학하는 선생님인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우 번역하는 정도. 그때 진명열 선생의 번역본도 있긴 있었지만 야, 이 동문과면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토니어 크레그처럼 나 예술이 중요하지 뭐 공부 시시껄렁한 그 한스 안젤이나 잉여홀름 쟤들은 뭐 아주 부잣집 자식이고 좋지만 나 저런 사람 안 좋아해. 나는 토니 크레그야. 이런 생각에 예, 동문과를 가게 됐는데 네, 지금은 실망하고 있어요. 네, 부덴부르크나 파우스트 박사 네, 다음에 하게 되는데 파우스트 박사는 니체를 음악가로 만들었다. 그 주인공이 아드리안 레버퀸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독특하죠. 토니오 크레, 토니는 남쪽이고 크레그는 북쪽. 라우트부터는 북쪽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죠. 아버지는 북독일, 엄마는 남쪽. 네. 아드리안 레버퀸도 아드리안 하면 그 남쪽 이탈리아직이고 레버퀸은 라우트에 있는 것은 북독일. 분열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열이 엄청 큰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 분열이 엄청 클수록 개성 있는 인간이 나오는 거죠. 토마스 만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두 면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크죠. 네. 근데 우리 보통 부모가 비슷하면 뭐 그런 극단적인 인물이 안 나오는데 뭐 괴테도 그래요. 그리고 쇼펜하우도 네,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그 상인이고 엄마는 뭐 네, 여러 문필가 아주 극단적으로 다 나이 차이가 많고 부잣집 성공한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자가 나이도 많고 뭐 장사 이것만 하지 예술적인 지적인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니까 괴짜가 나온 거죠. 쇼펜하우라는. 쇼펜하우는 아버지는 존중했죠. 엄마를 싫어했어요. 쇼펜하우가 이성을 좀 안 좋게 말하기 엄마에 시달려가지고 엄마하고 극단적으로 싸웠죠. 노벨 문학상은 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만의 도움으로 헤르만 헤세가 스위스 국적이죠. 부덴부르크로 노벨상을 사고 토마스 만 형은 하이니히 만이고 마이선과 짝을 이루는 소설은 저번에 했던 베니치아. 보통 우리는 베니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베니치아로 제가 제목을 했는데 베니치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베니치아라고 영어로 베니스죠. 근데 이탈리아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는 베니스 상인 때문에 너무 익어서 그렇지. 네, 한국에서는 베니스로만 하는 것 같아요. 진보적 인문주의자 겸 문명문사는 세템버리니, 네, 축제의 밤을 일컫는 것은 발푸르기스의 밤이고, 루카치를 모델한 인물은 누구였어요? 레오 나프타였죠. 다보스 양원에 몇 년간 머문다 그랬죠? 7년간이고, 마지막에 노래 부르면서 사라지는데, 보리수, 네, 이 슈베르트하고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 이것도 슈베르트 죽음이고, 슈베르트도 또 동성애자예요. 이거 뭐 건드린 것마다 동성애자. 슈베르티아데라는 말은 슈베르티아 그룹에 갔던 애들이 근데 다 동성애자 그룹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도 손풍금 연주자도 있고 겨울 나그네. 여기도 세템버린을 손풍금 연자인 같이 생겼다. 뭐 좀 경멸하듯이. 네, 그리고 유랑악사가 있죠. 베네치아에서 죽으면 유랑악사는 다 동성애자들이죠. 네, 미네네 공원에서 반 사람, 낯선 사람, 이국적인 사람 다 동성애자들이다. 그리고 화장한 사람, 곤돌라서 할 때 화장하고 늙었는데 재개벌 한 사람 다 100% 동성애자. 플라텐 시인, 또 프리드리히 데이제 그 사람. 그냥 보면 프리드리히 데이제는 독일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속을 보면 동성애자죠. 네, 그거는 또 잘 안 알아진 점도 있고, 네, 거기도 아주 아버지인가 거인 친위부대가 있었어요. 북한에 뭐 김정은처럼 뭐 190인가 이외 거인들이 뭐, 네, 친위부대. 그때도 아마 거인들을 좋아했던 모양이다. 예. 네, 이것으로,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네. 글쎄, 질문할 시간을 빨리 한다고 했는데, 예. 예, 뭐, 지금 끝내고 질문 받을까요? 예, 끝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예. 온라인을 끝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예, 저는 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지금 시간이 정돼서 시간이 이래 됐는지도 몰랐는데, 듣는 사람들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작품은 엄청난 작품이기 때문에 음미해 볼 만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게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예, 계속, 예, 간직하면서, 네, 성찰, 천착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 만의 정치 에세이 강의를 하겠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두 형제의 갈등이 중요하게 나오죠. 네, 세템베리와 나파다처럼 두 사람이 10년간 엄청난, 네, 싸움을 했는데, 네, 제가 번역한 정치와 예술이라는 또 책도, 네, 있으니까, 네,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